네,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변리사에서 상표법을 전임하고 있는 최지환 변리사입니다. 이번에 메가변리사에서 진행하는 62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 과목별 고득점 합격자 인터뷰 중 상표법 고득점 인터뷰 시간입니다. 상표법을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변리사님이 계시다고 하셔서 모셔봤는데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변리사님 전체적인 수험 기간 포함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회 변리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조연주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생명공학부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제약회사에서 3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퇴사 후에 2023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년 5개월 수험 생활 끝에 기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변리사님. 네, 변리사님 먼저 상표법 점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올해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 이유가 상표법에서 고득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표법 점수가 이번에 67.66점으로 꽤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문항별 점수로는 1번은 약 15점, 그리고 2번은 12점, 3번은 약 24점, 4번은 약 17점을 받아서 고득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높은 점수 받으셨네요.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메가변리사에서 수석 합격 축하드린다는 의미에서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이거 꽃다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리사님 일단 합격하시고 지금 한 달 정도 조금 넘게 지난 것 같은데요. 합격 소감이랑 그다음에 이 수석을 합격하셨을 때 어떤 소감 이런 것들 어떻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합격 발표가 되는 당일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새벽 6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8시부터 또 1시간 동안 핸드폰만 주구장창 바라보면서 9시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9시가 되자마자 큐넷 변리사에 막 들어가서 바로 확인을 했었고,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바로 그 안방에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니께 달려가서 이제 합격 소식을 알렸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안도감이 들고 제가 기득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면 다시 1차 시험을 봐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 컸었는데 다행히 합격을 하게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께 축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합격자 발표가 딱 나왔을 때는 아직 본인이 수석이라는 거를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러면 언제 그걸 알게 되셨나요? 이제 축하를 다 받고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다시 큐넷 변리사에 들어가서 과목별 점수를 확인했는데 꽤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시험 공고를 봤는데 제 점수와 같은 점수가 수석 합격자 점수로 나와 있어서 그때 수석 합격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그러면 수석 합격하신 걸 아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너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신기했고, 제가 작년에 장난스럽게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게 이제 나이도 있고 뭐 그렇다고 최연장자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내가 공고에서 수석을 해서 내가 뭔가 이름을 알려보겠다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멋있고 이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석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전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변리사님, 수험생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 2차 시험에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루틴으로 공부를 하셨고 그 중에서 특히 상표법은 어떤 루틴으로 공부를 하셨던 게 도움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상표법 같은 경우에 동차 때부터 꽤 고등점을 받았던 편이어서 다른 민사소송법이나 특허법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표법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상표법을 매일매일 조금씩 챙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GS 시즌 이후부터 상표 전화 암기 스터디를 하면서 그 스터디 진도에 맞춰서 기본서랑 판례집을 회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례집을 간단하게 발췌독해서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화 암기 스터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판례를 뭐 몇 개씩 정해가지고 전화로 물어보고 그런 방식의 스터디였던 건가요? 구체적으로 한 번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GS 전 시즌에는 그런 암기를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었고, 3월에 GS 시즌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암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화 암기 스터디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1대1로 전화 암기 스터디를 했었고, 그 최지환 변리사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판례 암기 자료를 활용해서 하루에 4페이지씩 암기를 하고 이제 전화로 묻고 답하는 그런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도를 이제 하루에 4페이지씩 암기를 하다 보니까 그 4페이지에 맞춰서 상표법 기본서와 판례집을 회독하고 또 그 회독한 이후에는 그 판례 암기 자료로 한 번 더 암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상표법을 매일매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4페이지씩 하셨다면 그래도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양을 쌓아 나가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민사소송법도 있고 특허법도 있고 다른 과목들도 있다 보니까 상표법에 많은 시간을 그쵸.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한 하루에 민사소송법을 한 50%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특허는 뭐 25%, 그리고 상표는 20%, 그리고 나머지는 뭐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 과목으로 했어서 선택 과목을 뭐 30분 정도 더 보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 비율을 시간으로 정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되게 이상적인 비율로 공부 시간을 잘 설정하신 것 같아요. 이 비율, 방금 말씀해 주신 한 민서가 어쨌든 중요하니까 50%, 특허 한 30%나 아니 25%, 그다음에 상표 20%, 나머지는 선택이나 부족했던 과목. 네, 이 공부 비율 너무 잘 선택하신 것 같아서 많은 수험생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상표법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어떤 점이 조금 고득점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은지 한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허락되는 한에서 문제 소재를 꼭 쓰고 답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 소재에서는 제가 어떤 논점을 쓸 건지 대략적으로 나열하고 이제 결론까지 작성을 해서 이제 어떤 것을 제가 답안에서 보여줄 건지를 먼저 알려드리는 그런 단계를 거쳤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논점별로 조문, 판례, 사안 이런 3가지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작성을 했었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유사한지 여부, 뭐 심판의 결론, 이렇게 결론을 묻는 형식의 설문인 경우에는 결론 목차를 따로 잡아서 한 번 더 결론을 잡아주는 형식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문제 소재 부분에다가도 예를 들어서 이게 기각심결이 내려질 것인지 논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결론을 미리 보여주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셨던 건가요? 네네. 아, 그게 되게 쉽지 않은 방식인데 되게 잘하신 것 같네요. 근데 특히 아까 점수 보여주셨을 때 3번, 4번 문항이 되게 많이 고득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3번, 4번 실제 시험장에서 쓰실 때 어떤 부분에 조금 주안점 두고 답안 쓰셨는지 기억나는 부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번, 2번 점수도 높은 편이지만 3번, 4번이 유독 더 높게 나와서 수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3번, 4번 문제의 점수가 높았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배점의 문제가 나왔었고 쓸 내용은 많지 않다. 이게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두껍게 쓰고 조문도 두껍게 쓰고 사안포섭은 매우 두껍게 쓰고 이런 방식으로 양을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했었고, 사안포섭을 할 때는 판례의 문구를 최대한 차용하면서 도돌이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그래도 배점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판례 문구를 좀 많이 사안포섭에도 녹이고 또 사안포섭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내용도 기재를 하면서 사안포섭의 양을 굉장히 늘렸던 것이 고득점의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안포섭을 엄청 두껍게 쓰시면서 그 분량을 채워 나가셨던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항상 상표법에서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사안포섭을 잘해야 한다.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잘 해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혹시 처음에 사안포섭 시작할 때, 이제 상표법 공부 초반에 시작하실 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해서 사안포섭을 연습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동차 시절, 기득 시절 다 합쳐서도 상표법에서는 사안포섭이 제일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판례집을 많이 회독하는 방법을 채택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 판례를 열심히 보다 보면 그런 문구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아, 이 문구는 사안포섭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꼭 적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것들이 쌓여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사원보섭에 그 문구들을 녹이는 것이 좀 잘하는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판례가 사안포섭하는 방식을 여러 번 이렇게 눈에 익히는 방식으로 눈에 익혀놓고 그걸 직접 이렇게 쓸 때도 조금 이렇게 많이 끄집어내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부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득으로 합격하셨다라고 했는데 혹시 동차에서 기득으로 넘어오실 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강화했더니 이제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안보섭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동차 때도 사안보섭이 가장 어려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득으로 넘어오는 9월에 바로 전년도 판례 강의를 들으면서 판례집을 정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판례집을 정독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안보섭도 연습하고 또 판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이런 것이 좀 사안보섭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변리사님께서 어떤 커리큘럼과 일정으로 이 수험을 준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변리사님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 오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차 때부터 기득 때까지 최재한 변리사님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차 때는 3월부터 기본 강의를 빠르게 수강하고 4월부터 답안 작성 입문 강의를 수강하면서 사례집 풀이를 했었습니다. 5월부터 GS AB형을 들으면서 답안을 직접 작성하고 쓰기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차 때도 좋은 점수를 그래서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득 기간으로 넘어오면서 9월부터 전년도 판례 강의를 저는 먼저 수강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판례 강의를 수강하고 판례집을 회독하고 그리고 그 기본서 그 새로 올해판을 구매를 해서 작년판에 필기를 옮기면서 이제 다시 기본서를 정독하고 또 판례집이랑 같이 회독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3월부터 이제 GS를 들으면서 답안을 작성하고 뭐 시간 관리하고 이런 연습을 계속 주기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이랑 이제 이런 답안 작성 입문 등은 이제 동차 기간에 들으셨던 걸 바탕으로 이제 그 기득 준비하는 기간에 판례 강의 빨리 먼저 이렇게 듣고 그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 통해서 GS 대비를 이제 하신 거네요. 네. 네,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 저희가 2차 준비할 때 기본서, 사례집, 판례집 이렇게 여러 종류의 교재들이 있는데 이 교재들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변리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교재별 어떤 시기별 교재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례집 풀이를 답안 작성 입문 강의를 동차 시절에 들으면서 한번 쭉 녹차를 잡아보고 풀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니까 기득에 들어와서는 사례집을 다시 보진 않았었고 판례 강의를 듣고 판례집을 회독하는 것에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 판례집이랑 기본서를 충실히 회독하고 정독하고 또 정리하고 이런 기간을 거쳤었고 GS 시즌에 들어와서 GS를 쓰면서 조금 내가 단원점 문제에 약하다, 뭐 사례 풀이에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례집을 다시 꺼내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의 문제만을 발췌해서 목차를 잡아보는 방식으로 사례집은 그렇게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기본서하고 판례집의 이 비중을 어떤 것을 조금 강하게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변리사님 동차 기간이랑 기득 기간에 그런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동차 때는 최지현 변리사님의 커리를 듣다 보면 판례집보다는 판례 보충 자료를 가지고 이제 동차 기간에는 판례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는 기본서를 좀 정독하고 판례 보충 자료는 간단하게 속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안보섭도 약해지고 또 그 기득 기간에 올라가면 판례집을 회독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서 그때부터는 기본서는 속독하고 판례집을 좀 정독하는 방식으로 좀 비중을 좀 판례집에 맞춰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득 넘어오시면서는 판례집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기본서를 오히려 판례집을 보충하는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네.
우선 그렇게 했었고, 전체 상표법을 하루에 2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서는 한 30분 내로 빠르게 회독을 하고, 뭐 판례집은 1시간 이상 좀 정독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 이론 강좌부터 GS까지 굉장히 여러 강좌들 이제 수강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데뷔를 하셨는데, 혹시 제 강좌 이렇게 들으시는 과정에서 이 강좌가 특히 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됐었다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답안 작성 입문 강의를 동차 기간에 수강했었을 때 가장 상표법 실력이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답안 작성 입문 강의가 그냥 생각하시는 사례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례집을 풀이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문제를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목차를 잡아야 하는지, 어떤 흐름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걸 연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고, 답안 작성 입문 강의를 듣고 복습 자료를 또 올려주셨었는데, 그 복습 자료를 가지고 또 사안 포섭을 연습하고 어떤 흐름으로 답안을 작성하는지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상표법을 동차 때부터 좀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되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올려드렸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좀 꼼꼼하게 보셨나 보네요. 네,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한 강의를 들으면 그 복습 자료를 활용을 해서, 그 빈칸을 뚫어주셨었는데, 그 빈칸에 이제 키워드만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작성을 해보고, 사례집을 다시 정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강의 말고 제 교재나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이걸 잘 활용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우선 전화 암기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화 암기 스터디를 판례 암기 자료로 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중요한 요점, 그리고 중요 판례마다 논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좋았었고, 그 순서가 이제 판례집 순서랑 동일하고, 그리고 기본서에도 해당 파트가 어느 판례집 페이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각 주에 잘 설명이 돼 있었어서 판례집과 뭐 암기 스터디 그리고 기본서 이런 거 해독이 좀 잘 연계될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암기 자료 이제 페이지의 순서로 전체적으로 공부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그 진도 범위에 맞춰서 연계해서 하기가 범위를 설정하기가 편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이라던가 판례가 많이 없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으신 적은 없으실까요? 제가 판례집을 중점적으로 해독한 건 맞지만 기본서를 또 속독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판례집에 해당하는 부분만 기본서를 본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50페이지 정도가 판례 없이 이제 내용만 있는 그런 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파트들도 그 진도에 맞춰서 정말 빠르게 회독을 하면서 중요한 키워드나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한 번씩 빠르게 읽었던 것을 계속 했었고, 그런 것을 아예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빠르게는 계속 보면서 회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례집을 메인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기본서를 또 너무 등한시하지는 않고, 특히 이렇게 판례가 없는 영역은 그런 부분을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정리를 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저는 또 판례집을 중점적으로 더 본 것은 맞지만 마지막 회독, 그러니까 뭐 시험 전날은 기본서만 또 회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와 최신 판례 이 정도로 공부를 했었어서 마지막에 또 기본서를 쭉 훑으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판례가 없는 부분, 그렇게 내용만 많은 부분을 좀 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리사님께서 굉장히 명예스럽게 수석 합격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수석 합격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전체적인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는지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좀 어떤 공부 포인트 또는 나만의 포인트가 있다면 간단하게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공부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모든 과목을 약점 없이 공부하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했던 것이 수석 합격의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좀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논점 누락이 없이 충실히
정해진 목차별로 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소 같은 경우에는 논점별 목차 틀을 암기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과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것을 암기로 준비하는 것은 좀 어렵고 과목의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단원점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판례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 문제를 다 대비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에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집을 많이 읽으면서 판례에 대한 암기나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단원점 문제가 나온 경우에는 간단하게라도 목차를 잡아서 논점 누락 없이 할 수 있도록 힘썼던 부분이 좀 과목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표법 답안 작성 과정에서 또 목차 잡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본문 서술하실 때 어떤 팁이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팁 간단하게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동차 때부터 목차를 잡으면서 답안을 작성해왔어서 목차 잡는 걸 생략하고 하면 좀 논점 누락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는 좀 잡으면서 답안 작성을 했던 편이고 목차를 잡을 때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았고 뭐 30점짜리는 4에서 5분 정도 그리고 20점짜리는 3에서 4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읽고 목차 잡는 시간 그렇게 설정을 했었고 되목차 정도, 논점 정도로 간략하게 쓸 내용을 정리하고 답안 작성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원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목차별로 옆에 소극, 적극 이렇게 결론을 병기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네. 혹시 선택 과목은 어떤 과목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선택 과목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만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 선택 과목으로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디자인 보호법은 5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량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4월까지도 디자인 보호법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었고 4월 중순부터 이제 조금씩 회독을 하면서 선택 과목을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4월부터는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중을 높게 볼 수는 없고 좀 가성비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 4월 이후부터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봤던 게 이 디자인 보호법에서 어쨌든 패스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석 합격하신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수석 합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본인만의 비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과목을 약점 없도록 보완하면서 공부한 점과 시간 관리, 이렇게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약한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과목을 아예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약점으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 좀 자신 있는 과목이라도 조금씩은 계속 매일매일 공부했던 것이 좀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답안 작성할 때 시간 관리입니다. 저는 GS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36분, 24분, 36분, 24분 이 시간을 좀 정확히 맞춰서 답안 작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상표법 1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문이 길고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때 저는 40분 이내로 1번을 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을 한 5, 6페이지 정도 작성을 했던 것 같은데 40분 안에 마무리를 하고 원래 36분에 이제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좀 어렵다 보니까 4분 정도 더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2번을 작성할 시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목차를 더 간단히 작성을 하고 답안도 그 시간에 맞춰서 좀 간략하게 또 요점만 이렇게 작성을 하고 3번에
바로 넘어가서 3, 4번에 좀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했던 점이 고득점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1번 문제에서 약간 4분 오버했던 거를 2번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다시 2번 끝났을 때는 최대한 1시간 안에 끝나게끔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시간 관리를 하셨던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는 편이었어서 문제당 소설문을 마치는 그 시점마다 시간을 체크했었습니다. 1번의 설문 1번을 작성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고 2번은 이 정도 걸렸으니까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은 5분밖에 없는데 이 5분 안에 설문 3번을 마무리하고 2번으로 넘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설문 풀이할 때마다 계속 체크를 했었고 1번에 좀 오래 시간이 걸렸다 보니까 2번 할 때는 이제 내가 20분밖에 없으니까 더 빠르게 해서 3번에 꼭 1시간을 남겨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보통 저는 GS 때부터 이제 시험 때까지 1번이랑 3번을 좀 여유롭게 쓰면 2번, 4번은 좀 빠르게 작성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그럼 GS 시즌 때부터 미리미리 꼼꼼하게 하셨던 건가요? 네. 그 GS 때부터 그 시간 관리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번 넘어갈 때 시간을 오버하게 되면 벌써 멘탈 싸움에서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3, 4번에서 충실히 내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처음부터 좀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 지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특히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되게 신경 잘 쓰시면서 이제 좋은 팁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별리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많은 수험생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별리사님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수험생 분들께 응원 멘트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우선 자신감을 가지시고 수험 생활에 임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신감은 실력을 쌓으실 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강점과 약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시고 또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고 공부나 암기에 그리고 GS에 지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그 하루를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셔서 계획한 것들을 실천해 나가시면 그 인내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좋은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별리사님은 이제 별리사로서 커리어를 또 시작하시게 될 텐데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